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트럼프 관세 발언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한 발언을 했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무역 합의에 대한 그런 발언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히 다가왔다.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최종 합의라는 게 1단계, 일단 그 합의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관세 쪽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합의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뉘앙스를 보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니들 잘해라. 뭐 그런 뜻으로 비춰지고요. 역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고 갔다는 게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합의가 쉽게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좋아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죠. 상승이 나오고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지금은 조금 강하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발언의 맥락을 보면은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잘 취해야 되는데 무작정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는 확실한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괜찮았을 때는 이제 좀 어떤 관망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좋지 않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리바바가 액면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한 17조 원 정도 예상되는 그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상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하면서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역시 코스피를 따라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 코스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수급이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코스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장중의 분봉의 흐름도 거의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죠.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으면은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 정도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도 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출발 자체가 좋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장중에는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현물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이 계속 장중에 이어졌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옵션 쪽의 흐름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사실 조금 강하게 과도하게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좀 후유증이 나오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미국 선물이 약했어요. 미국 선물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약했고요. 코스닥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뭐 특별한 흐름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죠.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에도 약했는데 이후에 계속 약한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장 초반 이후에 약한 모습이었어요. 상승 출발했다가
그대로 쭉 밀리면서 하락했는데요. 코스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죠. 뭐 좋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같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막판에 이게 좀 이제 매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장중에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매도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장 초반 이후에 쭉 매도를 해주면서 이 고점에서부터 보면 5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좋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도 코스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하는 이런 흐름, 그래서 뭐 특별히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시장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S&P 500, 나스닥 약간 반등했는데요. 크게 반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윗꼬리가 달지 않습니까? 장중에 흐름이 별로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도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역시 같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중국 시장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어제 조금 그 상황보다는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후유증이 조금 나온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다 약했죠. 다 거의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특히 4대 업종이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코스닥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강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오늘 데일리 블록체인이 상승폭이 크고요. 또 이 상상인 상승했고요. 그리고 IT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상상인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이게 커요. 시가총액이 한 60위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서비스 업종 자체 내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승하니까 전반적인 업종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다른 건 없고요. 이런 원인으로 오늘 그 업종의 흐름이 나온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한화케미칼.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조정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접근을 해도 단기 흐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테마성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도 뭐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수가 뭐 웬만큼만 크게 폭락하는 흐름만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자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호주 이런 쪽에서 태양광 쪽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광고 매출, 우리가 이제 흔히 별풍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적인 흐름에 있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 경기가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나라가 진짜 출렁인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매출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어떤 적합한 컨텐츠만 운영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퇴출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진입을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도 어떤 흥행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도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TV나 이런 종목들은
종목도 관련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생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케미칼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낙폭이 컸는데 이제 조금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돼요.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없는 분들은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뭐 분할 매수해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하락하면 손절은 좀 짧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엄청나게 갔죠. 지금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좀비 같은 종목이라고 할까요? 계속 가는 흐름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저점 기록하고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을 이 정도로 받았으면은 흐름이 끝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무너지는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가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던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일종의 뭐 작업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은 없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하락하면은 빨리 손절해 줘야 돼요. 여기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 이게 뭐 주구장창 계속 이제 뭐 지구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격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좀 그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강세를 유지하면서 안 꺾이고 계속 상승하면 좀 더 끌고 가보시고요. 여기에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빨리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프리카 TV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 대응 전략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고점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강한 종목군 단기 매매 반복에 최근에 이제 계속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잘 움직이는 종목만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갈 만한 테마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그 선침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강한 종목군 단기 매매 반복하시는 게 맞고요. 파생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하방 시도를 하십시오.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강하게 튀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장중에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역시 하방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만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고점이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자, 이날이죠. 금요일에 지금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이는 흐름인데 오늘 종가가 월요일의 종가보다 낮죠. 예, 낮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고요. 아무래도 내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미국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쭉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야간 선물을 잘 보세요. 야간 선물이 혹시라도 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4포인트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 그리고 야간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야간 선물이 3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는 낙폭이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장중에 반등이 특별히 없이 그냥 쭉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결과를 지켜보고 내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예상으로는 미국이 그 정도까지 심하게 빠질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좀 그 시작 이후에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곧바로 2100선을 깨고 엄청나게 쭉 빠져버리는 흐름보다는 여기에서 살짝 더 좀 버티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을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잘 보시고 내용이 좋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